오늘은 매일 약 1000만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도시, 담배꽁초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는 매일 담배 연기로 시작합니다. 출근길의 신호등 옆 버스 정류장 그림자 아래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진 꽁초가 바닥을 스칩니다. 보도블록 틈새와 화단의 가장자리, 하수구 입구까지 담배꽁초가 스며 있다가 아침이면 치워지고 저녁이면 다시 쌓입니다. 청소와 투기가 반복되는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는 쓰레기지만 동시에 도시의 하루가 남긴 자국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매일 엄청난 양의 담배꽁초를 쏟아냅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일 수많은 담배꽁초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그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시만 집계하면 하루 1200만 개 이상이 길 위에 버려집니다. 문제는 성분입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인공섬유의 일종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필터에는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바다로 흘러들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해수 속에서는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필터 하나가 사라지기까지 여러 세대가 지나야 합니다.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하루 평균 45만에서 230만 개의 담배꽁초가 빗물바지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1억 6천만에서 8억 4천만 개인데 이 모든 것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면 도시에서 시작된 오염이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침묵의 쓰레기가 천천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20년 여름 전국 해안에서 수집한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담배꽁초였습니다. 모래 사이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나왔는데 이 작은 잔재들이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흘러 결국 바다의 피를 오염시킵니다.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흡연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흡연 장소 주변에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식당 옆 골목이나 흡연부스 주변 등 버리기 마땅찮은 상황에서는 길거리에 버리기가 쉽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버릴 공간이 점점 사라진 도시에서 흡연은 정해진 장소 없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흡연 장소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담배새로 조성된 재원이 시설의 확충과 관리에 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혜택을 요구하기보다 공공정책의 균형을 묻는 문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시 곳곳의 흡연 부스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부스 밖에서 피우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관리되지 않은 공간은 금세 담배 냄새와 재로 뒤덮입니다. 길거리 벤치와 버스 정류장 주변에 담배꽁초 옆엔 가래침이 말라붙어 있고 침 자국과 담배 냄새가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은 그 공간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닥에 버릴까요? 사람들은 담배꽁초는 작고 냄새가 나며 재가 떨어져서 바닥에 버린다고 합니다. 무심코 떨어뜨려도 이미 바닥엔 다른 꽁초가 쌓여 있습니다. 거리 관찰 결과 피운 꽁초를 다시 들고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한 흡연자는 한국이니까 이렇게 버린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버려진 꽁초가 많다는 현실과 당장 버릴 곳이 없다는 불편함이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건 무책임이라기보다 시스템이 만든 무감각에 가깝습니다. 땅에 버려진 꽁초는 그대로 남아 도시의 일부가 됩니다. 아무도 주워 담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거리에 색이 됩니다. 담배세는 국가 재정 속에서도 규모가 큽니다. 정부가 담배세로 거둔 세수는 담배 가격 인상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의 흡연자들이 매일 피우는 담배값 속에 쌓이는 돈입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840원 정도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 돈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담배세는 건강증진 홍보 등으로 배분되지만 거리 청소와의 직접 연결 은 제한적입니다. 환경부는 담배 회사로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걷었지만 거리 정비나 환경 개선 예산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거리의 담배꽁초는 정책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지금도 사람의 손으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30여 개였던 관련 질환은 45개로 늘었고 그로 인한 총 진료비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가 나눠지게 됩니다. 담배 한 갑의 세금이 흡연자 개인을 넘어 사회의 의료비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세금은 걷히지만 청소는 여전히 시민의 몫입니다. 아침마다 거리의 손이 다시 담배꽁초를 주워 올리고 그 손에서 세금의 쓰임이 멈춰 있습니다.
담배꽁초의 피해는 청소 비용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이어집니다. 위층에서 버린 꽁초가 아래층 베란다나 화단으로 떨어지며 빨래를 태우고 놀이터의 흙을 오염시킵니다. 공동주택 민원 게시판에는 흡연 피해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일부 단지는 해결을 위해 CCTV 설치 청원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베란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합니다. 창문을 열면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가 천천히 스며들어 공기는 금세 탁해지고 위층 주민은 빨래조차 널 수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흡연 금지를 관리규약에 명시하려 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웃 간 불신만 깊어졌습니다. 어린이 시설 주변이 더 심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는 흡연이 금지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변엔 여전히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흡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사례도 목격됩니다. 모래 사이와 미끄럼틀 아래엔 꽁초가 섞여 있고 부모들은 아이를 놀이터에 보내기 전 주변부터 살핍니다. 놀이터에 남은 담배꽁초는 아이들의 손에 가장 먼저 닿으며 작은 조각 하나에도 유해 성분이 스며 있고 비가 오면 그 잔해는 흙으로 흘러듭니다. 흡연 금지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만 단속은 드물어 흡연자는 벌금을 피하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시민의 일상으로 번집니다. 이건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방청과 산림청 통계에서도 담배 불씨에 의한 화재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불의 5%만이 낙뢰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간의 부주의인데 그 중심에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2022년 여름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었는데 당시 분석 결과 침수 원인으로 배수구를 막은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지적됐습니다. 담배꽁초는 물에 젖어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필터 속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섬유가 물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좁은 배수 틈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미세한 플라스틱 섬유가 서로 엉기면서 작은 거름망으로 변해 낙엽이나 먼지까지 함께 걸러냅니다. 결국 물길이 막히고 빗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침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 배수구는 약 55만 개가 있는데 폭우예보가 내려지면 전담 인력이 긴급 투입되지만 매일 1000만 개가 넘게 버려지는 꽁초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청소 인력은 비가 오기 전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배수로 속에 쌓인 담배꽁초가 빗물과 함께 막히면 순식간에 거리가 잠기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도 도심 배수시설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전담 인력을 늘리고 이곳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라는 노란띠를 붙였지만 빗물이 쏟아지는 날이면 그 경고는 쉽게 묻혀버렸습니다. 침수 피해는 결국 시민의 발밑에서 시작됩니다. 도시는 경고하지만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은 불티 하나가 도시 전체를 멈춰 세웁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간주돼 초범이라도 수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한 외국인은 담배꽁초를 배수구에 버리다 적발돼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사복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하는데 간혹 걸리면 호된 벌금을 냅니다.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데는 엄격한 형벌 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는 다른 방식입니다. 도심 곳곳에 흡연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부스를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흡연자들은 정해진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며 거리에서는 휴대용 잿더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질서 캠페인을 운영하고 편의점에서는 휴대용 잿더리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길 위에 꽁초가 쌓이고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만 단속은 드뭅니다. 껌이나 쓰레기,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문제는 법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한국엔 벌금보다 문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속은 이토록 어려울까요? 현행범 적발이 원칙이라 CCTV로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순간을 명확히 포착하기 어렵고 야간이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으면 증거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단속 건수는 약 7만 건 수준인데 하루 1000만 개가 넘게 버려지는 현실에서 그 수치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속 인력도 제한적입니다. 서울 전역을 순찰하며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엔 역부족해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는 20년째 5만 원입니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인 상황에서 적발 확률이 낮다면 억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흡연
흡연자 반발과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행정은 신중해지고 단속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시민의 습관과 공간의 배려가 함께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질서는 자리 잡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여름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휴대용 잿더리 보급, 수거함 확대, 과태료 상향이 포함됐습니다. 과태료는 건당 5만 원에서 누적 적발 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이 방안은 서울시가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20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경기 의정부시가 현재 운영 중이며 부산 사상구와 광주 광상구 등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일정 분량 꽁초를 모아오는 지역 주민에게 소정의 보상금이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합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담배꽁초 재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재활용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 미화 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시도도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시가랩은 담배꽁초를 밀봉해 버릴 수 있는 접착성 특수용지를 개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와 여성 흡연자에게 호응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도시의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고 있지만 행정이 끝나면 거리엔 여전히 꽁초가 남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담배꽁초가 도시 곳곳에 쌓입니다. 정책이 움직이고 캠페인이 이어져도 도시는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말하는 순간 그건 곧 모두의 책임이 됩니다. 깨끗한 거리는 법이 아니라 시민의 습관과 배려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담배꽁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무감각의 흔적입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대안은 부족하고 세금은 거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딥니다. 그 사이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은 매일 거리를 지킵니다. 도시는 여전히 수백만 개의 담배꽁초를 품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간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무엇보다 버리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지 않는 사회, 그것이 시민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우리가 오늘 어디에 꽁초를 버렸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